Louise, Louise, what you trying to do? 예, 제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성현 박사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면서 대단히 깊이가 있고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그 상당수의 이 최고 학자들이 그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그걸 좀 더 차원 높게 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그 안드레아스 모리츠 같은 분은 이 암이 누설하면 속에 열딱지가 나고 이러니 처음부터 몰랐으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인성과 심성이 훌륭해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바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제도 교육에서 사람 몸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떨어져 나왔는데도 가죽 부대에 물이 담겨 있는데 80%가 체중의 80%가 물입니다. 신생한테 그 아이가 맹물입니다. 소금물입니다. 평균 연금이 아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 뭐라고 했냐면 암은 우리 몸의 최후의 생존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 일맥상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서울의대 교수를 지낸 한만창 박사가 암으로 죽다 살아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이 말년에 책을 썼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쭉 해왔던 얘기하고 정반대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썼어요. 제목이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그리고 일본의 곤도 마코토, 또 시바다 지로, 근데 제일 대표적인 분이 곤도 마코토인데, 그가 게이오 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분인데, 일본 의료계에서 하도 찍혀가지고, 전임 강사 시작해서 30몇 년 동안 전임 강사로 한 직급도 못 올라가고, 내려왔는데, 그가 한 15년 전에 쓴 책 제목이 암과 싸우지 마라 입니다. 최근에 펴낸 책 이름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첫째, 병원에 가급적이면 가지 마라. 혹시 급한 일이 있어 가더라도 의사 말대로 하지 마라. 또 의사 말대로 혹시 하더라도 수술이나 항암제나 방사선을 절대 하지 마라. 이분은 방사선과 전문 의사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거꾸로 본 것 같죠. 인산 김일은 선생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우리 지식과 상식과 영 반대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건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얘기인가? 오히려 헷갈리기만 더 헷갈리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인산 선생님께서는 높은 차원에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 무슨 소리. 주경 얼마나 먹을까요? 배 터지게 먹어. 참 이해가 안 가는 무지막지한 얘기 같은데 그 속에는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주ገብ이고 뭐고 본은이 다 약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조리 독입니다. 같은 음식도 독을 만들어 먹어요. 여기 아마 제가 관상 보니까 저희 당원들이 좀 있으시네요. 보니까 제가 이 국제기구 세 군데 제가 정회원인데 하나는 이 마사모라고 마이크만 잡았다면 잘 안 넣는 마사모형이고 또 하나는 이 하버드 앤드와일 박사 같은 분 이렇게 수염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그 전팔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세계 풀보연합 거기 또 제가 국제기구 들어있죠. 또 하나는
국경을 초월한 정당이 있어요. 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뭐 좀 약간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게 이제 범세계적, 국경을 초월한 범세계적 정당 주당입니다. 여기 주당 당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술을 제가 비유를 한 가지 하죠. 어떤 사람은 이 술을 스트레스 받으면 그 조지훈 선생 주 거기에는 술 처음 배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쫄다구를 주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학주입니다. 술을 배우는 사람. 근데 이제 꼭 이익이 되고 장사 속으로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상주라고 합니다. 장사 상자. 그 다음에 색주는 뭐냐면 여자만 보면 또 이제 뭐 남자 여자 서로 좋아서 보고 어떻게 꼬시려고 작전하려고 또 먹는 사람들은 색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저희 단계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낙주, 기주, 그 다음에 폐주입니다. 낙주는 술을 굉장히 맛있고 즐겁게 먹어요. 저희는 아직 그 단계가 있으니까 조금 형편이 나은 편인데 저희가 조금 더 가면요 뭐가 되냐면 폐주가 돼요. 폐주가 뭐냐면 야 내가 간도 버리고 위장도 버리고 옛날에 술 먹을 때 참 좋았는데 이거 지금 먹지 못하고 그냥 술 먹는 거 쳐다보면 빙그레 웃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폐주입니다. 그런데 술을 왜 원망하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같은 술을 약으로 해서 먹기 때문에 약주라고 합니다. 어떤 바보는 술 먹을 때마다 독을 만들어서 먹어서 독주를 마셔요. 독배를 마시고. 같은 음식인데도 그런데 하물며 조리하는 마음의 정성, 조리하는 사람의 지혜, 또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음식은 독이 되고 어떤 음식은 약이 됩니다. 또 아무리 독도 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인산 선생은 세상에 다 다른 소금을 가지고 5만 명 치료하는 약을 만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먹으면 큰일 나는 이 소금을 만들어서 전 국민을 먹이더라고요. 이렇게 지혜는 차이가 큽니다. 그런 지혜를 옛날 그 저랑 이니셜이 같아가지고 제가 꼭 저는 지리산 YS 킴이잖아요. 프레지던트, 인상가 프레지던트. 근데 코리아 프레지던트 YS 킴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이 머리는 빌릴 수 있는데 건강은 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침마다 조깅도 하고 막 열심히 하세요. 그 지금도 뭐 아직 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낱낱이 어떻게 아인슈타인처럼 인상 김윤성처럼 이 우주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꿰뚫고 알겠냐 이 말이죠. 무슨 풀을 보면 아 이것은 간에 좋은 풀이고 이 마른 명태는 독을 푸는 데는 최고 오리에게 유황을 먹이면 오리 궁둥이에 기름이 없어지면서 오리의 찬성분이 사라지면서 오리는 해독보온 작용을 하고 이 오리에게는 저 하늘에 계신 여성의 결정기가 응해서 이렇게 물만 보면 떠들어간다. 이런 우주 자연의 법칙과 비밀을 사람마다 알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맹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암난 치병 개들은 무섭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자 얼마나 좋습니까? 1986년에 펴낸 신약, 인상 김효선 선생의 신약 또 1992년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세상에 공개하라 라고 유언까지 하신 신약 본초 전편 또 그 6년 뒤에 펴낸 신약 본초 후편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읽으면 뭔 얘기인지 도무지 헷갈립니다. 두 번 읽으면 조금 감이 잡혀요. 세 번 읽으면 아하 이게 이런 거구나. 웬만하면 나도 병 고칠 수가 있겠네. 뭐 남편의 병, 부인의 병, 부모의 병, 자녀의 병 이렇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겠구만. 급하면 반만을 부어서 주름에 찍어서 인산 선생님께서 20통 이상 먹으라는데 급한데 뭐 지금 30통이고 40통이고 먹어야지. 이래서 세상이 고치기 어렵다는 병을 가정주부가 초등학교 5학년생이 또 망고동 파인 노동자가
고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선친께서 신약이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냐? 내가 이 처방과 약을 공유함으로써 세상은 가정주부가 종합병원 원장보다도 더 병을 잘 고치는 사람마다 명예가 되고 집집마다 부처가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내가 앞당길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후원장담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허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은하계 전 우주의 별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삼성전자 같은 공장 내 몸 안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10,000개, 10억, 1억, 100억 되겠습니까? 60조에 달합니다. 꽉 하늘에 꽉 찬 별보다 훨씬 더 많은 세포, 삼성전자 공장만한 이 세포가 60조에 달합니다. 그렇게 신비하고 복잡한 이 생명체계를 기계론적으로 항공기 부품 얼마나 됩니까? 몇십만 개 돼요. 자동차 부품 그렇고 사람 몸의 세포가 60조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 미토콘드리아고 뭐고 그냥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학자들은 이런 사실만 압니다. 참 알 수 없는 게 인체의 신비구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그런 생명체계를 왜 그렇게 함부로 다루냐. 그건 암을 고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본의 그 후나세 수스케라고 유명한 언론인이자 이 생명운동에 아주 목숨을 건 사나이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오죽하면 책 제목이 참 끔찍하죠.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그 다음에 아무런 그가 친척이 죽었다고 하고 일가 가족이 죽었다고 하면 맨 먼저 할 일은 112에 신고부터 해라. 의료진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거니까 살인죄로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문상을 가라. 이랬는데 왜 이렇게 지독한 얘기를 그가 이렇게 두꺼운 책 3권에다가 썼냐. 일본 국민이고 한국 국민이고 대부분 항암제가 이름이 항암제니까 암을 치료하는 약인 줄 압니다. 항암제 뒤에 이렇게 보면 극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얘기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립병원의 그 김모 여성 그 박사인데 정형외과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정도 하고 이런데 바로 그렇게 암에 대해서 정반대로 생각하고 공격, 파괴, 제거를 일삼는 이 의료 방식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초래하고 비명행사를 부추기는데 이 얘기를 반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비유를 들게요. 할로 축계 사자 교인이라 어느 선사가 한 말인데 중국의 한 나라 그 개가 엄청 용맹스러운데 개는 개입니다. 돌멩이 던지면 지 대가리 맞고 뾰로로 굴르면 개대가리니까 돌멩이를 쪼르르 쫓아갑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날아와서 지 맞아 죽지. 돌 던진 놈을 쫓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가리는 돌멩이, 날 때린 놈이 돌이니까 돌을 쫓아가는 거예요. 던진 놈을 쫓아가야지 왜 날아온 놈을 쫓아가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한테 여러분이 돌을 던져보셨어요? 동물원에 가서 던지지 마십시오. 사자한테 돌 던지면 사자가 정말 우리가 아니고 바깥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날아가서 손이나 발이나 엉덩이를 물지 않습니다. 목을 딱 물어서 맺혀버리지. 사자가 아프리카 평원에서 얼룩말 쫓아갈 때 쫓아가서 말 엉덩이 무는 거 보셨어요? 반드시 얼룩말 모가지 물어서 맺힙니다.
바로 사자교인이라는 건 뭐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본질적으로 발본, 세본을 통한 근본 치료를 시도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암이나 난치병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은 사자가 쟤한테 돌을 던지면 마치 쫓아가서 던진 사람을 물어맺히는 것과 같이 근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개처럼 자, 암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근데 그래서 암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공격, 파괴, 제거. 그런데 암이 왜 생겼습니까? 아까 우리 백박사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을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 정상적인 세포가 나한테 내가 통제하는 말을 안 들어요. 세포가 지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죽어야 하는데 스스로 죽지 않고 우리 몸에 스스로 기한이 다 찼는데 스스로 안 죽는 세포 있잖아요. 자연살해 세포가 싹 죽여버립니다. 싹 죽여버려서 다 처리해버립니다. 대기세포가. 그래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 암세포는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들어먹지 않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골치 아픈 존재로 되는데 그 정상세포가 왜 암세포로 변화했느냐라고 하는 점은 생각지 않고 이 암이 우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적을 쳐주게 한다. 쏴주게 한다. 칼로 목을 베야 한다. 이러고 달려들어 싸우니까 암세포도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숨고 저항하고 세력을 더 키우고 이래가지고 우리 몸은 전쟁터가 돼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리는데 옛날 조배옥 박사도 정치인이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정이 먼저 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빈대 잡자고 초가상관을 다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좌익 우익 싸우지만 우리끼리 싸우는데 저들이 빗다람에서 판 다 깨고 불질러버리면 빈대는 잡겠지. 그러나 집이 몽땅 불에 타는 거 아니냐. 빈대 잡자고 초가상관을 키울 수는 없다. 쥐 몇 마리 잡자고 도가니 깰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왜 의료인들이 하지 않나 이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되고 의료인들이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 의료의 주인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거지 의사 생명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해지는 의료의 주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포기하고 제발 살려만 주시면 의사 선생님 제발 뭐든지 하라고 하면 다 할 테니까 아니면 내 벤츠도 팔고 집도 팔고 다 재산 절반이라도 드릴 테니까 제발 몇 년만에 더 살게 해주세요. 그분은 더 살게 할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치적인 하나님도 아닌데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가장 강력한 파워가 뭡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11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쓰고 제목을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어떤 사람들은 또 아이고 폼 잡고 있네. 폼 잡구나. 또 전에 쓴 책 제목이 한 생각이 암을 물리친다. 와, 폼 엄청 잡네. 무슨 자기가 선사라도 되나? 내가 선사든지 뭔 사든지 하여간 뭐 사는 사죠. 뭐 제가 왕으로 치면 여망입니다. 소금왕. 저희가 인상의학이라고 하는 이 표현 죽염을 퍼먹고 유황오리를 끓여먹고 마른 명태를 이제 끓여먹고 우리 아버님이 의술이 약해서 그거 한 게 아십니까? 최악의 말기 위암 환자가 아버님께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자꾸 눈물로 여보 어떤 생활하는데 그래 그 뭐 돈도 없을 텐데 약속 돈도 없을 거고 자네 말이 저건 그러니 그냥 오라고 하게. 그래 초가 상간에 들어왔는데 그거 누워봐요. 그들이 누웠는데 이분이 무슨 돈이 있어. 약속 돈도 없고 고추게 생기고 배가 아니었는데 남산만 한데 복수가 차가지고 아버님이 누워봐요 하더니 침이 한 20cm 넘는 긴 침이 있습니다. 아주 굵고 누워봐요 하더니
그 중간자리에다 침을 딱 꽂아요. 우리 아버지는 침 꽂을 때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 마른 바가지. 침을 이렇게 놓고, 우리 백수영 박사님 신침입니다. 아주 침해하는 달인입니다. 근데 연습을 그렇게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가지를 집어넣고 물에 띄워놓고 침을 딱 이래가지고 딱 힘주면 그게 뚫어집니다. 얼마나 묘한 침들입니까? 그리고 기운이 이렇게 침을 들고 침 한 방울 딱 묻혀서 들고 있어요. 한 방울 떨어졌잖아요. 한 방울만 딱 묻혔는데 계속 또 계속 떨어집니다. 우주의 수분이 일로 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 우리 아버님 침은 신침인데 의술이 부족해서 뭐 소금 퍼먹어라, 오리 끓여 먹어라, 뭐 뜯어 먹어라 이런 줄 압니까? 그 환자 누웠는데 저희가 아주 어릴 때 제가 4살, 5살 공부했는데 중간에다 침을 딱 꽂고 계속 침을 이렇게 정신에 집중하고 힘을 주다가 싹 꽂으니까 분수처럼 피고름이 솟구쳐오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압력에 의해서 솟구쳐오르는 거예요. 이 배가 부수쳐가지고 압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러고 닦아주고 계속 이제 뭐 닦아주는데 뭐 걸레니 수건이랑 가지고 나중에 배가 점점 꺼지기 시작합니다. 흐르고 이제 닦는데 그리고 불과 한 보름 한 달 뒤에 밥 먹기 시작하면서 살아났습니다. 저희 성씨는 의술이 우리 평생 의원으로서 유명한 명예로서 명성을 떨쳤던 우리 정교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가 약을 쓰면 8살 되게 손자가 이래요. 팔짱 끼고 가만히 할아버지 쓰는 처방 이렇게 보다가 할아버지 그 흉관 납니다. 그러면 야 이거 궁중의 의가 한 처방인데 궁중의 의 처방이니까 이렇게 맹물 처방이죠. 할아버지 보고도 모르시오? 그러면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다가 대차 네 말대로 이거 맹물 처방이네. 난 지금까지 무심코 썼네. 그러면 네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할아버지 저 애리 엄마는 애 낳는데 여름에 애를 낳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잘못했습니다. 냉기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온 뼈마디가 돌아다니면서 쑤시는 사지백절 유두자통인데 이 여기다가 본방에 없는 인삼 다른 처방에 5배를 넣으면 이게 주장약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바로 좋아집니다. 이거 몇 첩 써볼까? 지금 60첩째 써가는데 3첩만 쓰시면 합니다. 아, 3첩 가지고 어떻게 이 도에 약을 썼는데 줘보시면 합니다. 그 약을 쓰라고 알려줬더니 다음날 새벽같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아이 국수 새벽에 웬일이요? 아니 할아버지 대관대는 어제 지어주시냐고 무슨 약을 줄래? 한 첩 때려 먹으니 통증이 구는 것이 걷히고 몸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 반가운 마음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찌감치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교 할아버님이 코가 쑥 빠져가지고 야 앞으로 모든 처방은 네가 다 해.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앞에서 8살 때부터 처방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건 생이지지야. 고금동서의 유래가 없는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의술을 지닌 그런 분인데 그분이 뭐 주경 파먹어라 뭐 해라 하니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어쩌다가 쥐를 밟고 소도 쥐를 찾아온다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골의 노인이 뭐 알면 얼마나 알고 첨단의학을 뭘 아시겠나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어떻게 아시겠나 이러는데 어떤 과학자 어떤 사람이 와서 몇 마디 딱 물어보면 아버님은 1000배 만배 차원이 다른 얘기를 탁 던집니다. 그 박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대답을 못해요. 자네가 아는 건 거기까지고 그 이상 가면 이러이러한 세계가 있고 이러이러한 세계가 있대. 이 그냥 관측기기로 저기 지금 명왕성까지 보잖아. 그 너머에 무슨 별이 있는 줄 아나? 이러이러한 별이 있어. 그건 아직도 관측기기가 그것까지 볼 수가 없어. 그러니 도대체 그 안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시고 어디까지 이 시간과 공간을 껴줘서 보시는지. 제가 지금 이미 22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자기 아버지 홍보, PR, 선전을 멋있게 해가지고 여러분께 뭐 떡국을 좀 부드럽게 있어서
이렇게 좀 아주 자기 아버지 완전히 뭐 신격화 시킨다고 하고 어떤 사람 잘 모르니까 그래요. 아, 그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일주일에 한두 명씩 오고 뭐 이러던 분이 아, 그 아들이 신문 기자 해가지고 뭘 아버지 홍보를 어찌나 잘했는지 그 뒤에는 환자가 확확 없더라 이러고 그게 아버님 칭찬하는 건지 나 칭찬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지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런 건 대꾸할 필요가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인상 김일원 선생의 신약 그렇죠. 마음을 비운 상태로 제대로 들어봐요. 마음을 비우고 있지 않으면 아,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래요.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바로 섣부른 지식이 사람 잡는다고 반의사 사람 잡는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오당이라고 하는 청나라 학자가 그 어떤 책을 쓰고 그 서무에가 뭐라고 했냐면 생민하고 백성들이 무슨 죄냐 불사우병이 사우의 이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는 뭐 의수 때문에 죽는구나. 학의 부정이면 불여불학. 의수를 배우려거든 정밀하게 배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배우는 것이 훨씬 낫다. 반의사가 사람 잡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손사막 선생이 말한 이 상의가 있어요. 이제 상의, 하의가 상의는 의 미병지병.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고치기 때문에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님한테 병 고친 사람은 고마운 줄 전혀 몰라요. 원래 낫게 났나 보다 이래요. 그 다음에 중의, 의 욕병지병. 중간 정도 의사는 병이 막 생기려고 하면 다스려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하의는 의 이병지병. 이미 깊어진 병을 고치느라고 쩔쩔매는 사람이 하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의 축에 끼는 사람도 거의 보기 드뭅니다. 왜? 의라고 했잖아요. 이미 병든 뒤에 고치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고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못 고칩니다. 암 3기가 넘으면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게 백약이 무효. 100가지 약 100가지 처방이 형편없습니다. 4기 말기가 돼버리면 어떤 치료를 해도 요만큼도 미동가랍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처방이 뭡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랍니다. 모든 걸 놓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은 자연에 근거해서 자연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내 몸에 내 안에 자연 치유 능력을 정상화시켜가지고 내 안에 자연 치유 능력이 암난치병 계기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 안의 의사를 믿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북돋우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정말 참의인데도 불구하고 외부군을 끌어다가 이게 바로 거치 화량은 뭐합니까? 개똥을 먹든 소똥을 먹든 병이 낫는 게 중요하지. 뭐 약은 멋있고 독일에서 수입한 거 미국에서 수입한 거 먹고 병이 더하고 후유증이 생기고 이게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백척간비에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야말로 이 제대로 된 깨달음 그것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 드렸죠. 자, 백척 상태 끝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고 떨어져 죽지 그거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는데 생과 사를 똑같이 보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때가 됐으니까 가면 더 좋은데 모두 가버리지 주저없이 한 걸음 내딛고 떠나죠. 그런데 그 사람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떠났어도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고 죽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성회가 나가니까 이래요. 죽은 놈들이 산 인간을 메고 가네. 네, 상여를 메고 가는데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영원히. 그게 노자도덕경 33장에 나오는 이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빌 게이츠나 이게 부자입니까? 지족자고 만족을 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부자고 몸도 부자고 다 부자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아씨, 어느 놈은 그랜저 타는데 나는 포니 타고, 포니만 타도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좋은 건데. 진짜 더러워서 정말 배가 불불 아파서 이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러는데, 만족을 하는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까? 사이불망자 수입니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 이순신 장군 가셨습니까? 이순신 장군 몸은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고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또 활약을 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얼마나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이불망자. 죽었는데 어떻게 사라지질 않죠? 사망인데. 또 저는 그걸 구분했습니다. 죽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이불망자수. 그가 진정한 오래 사는 길이다. 저희 삼촌 떠나셨지만 떠나신 게 아닙니다. 인산, 오늘도 인산, 내일도 인산, 모레도 인산 계속 그래요. 제가 하다가 또 우리 아들이 하고 손자가 하고 그는 살아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죽었지만 그가 제시한 이 지동설과 함께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 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자 물에 빠져도 죽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어요? 그런 존재는 백척장대 끝에서 한 걸음 내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뭘? 참의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참의도를 깨달아서 자, 깨달은 건 뭡니까? 내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의 틀, 이걸 깨고 닿는 영역이 진리의 영역입니다. 사람 죽기 전에는 절대 그 영역에 갈 수가 없는데 살아서도 깨닫는 사람들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탈 사비상 이 풍진 세상을 멀리 떠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네. 김파승도 주일장 고삐를 단단히 부여잡고 한바탕 달려버립니다. 불시 일권 한철골 한 번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야 쟁등매와 박비양 어찌 코끝을 스치는 짙은 매화의 향내를 맡을 수 있겠나. 그리고 두 구절이 더 있습니다. 득수반지 미적기 나무를 오르고 바위를 오르는 것이 뭐게 대단하다고 하겠냐. 그리고 대단한 건 뭐냐. 현의 살수 장과 깎아지는 듯한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까봐 붙잡고 있는 이 손을 과감하게 놓는 그 사람을 나는 장부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건 놓으면 죽지. 죽음과 삶을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럽니다. 그런데 죽음을 똑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이 불에 타면 여러분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집이 불에 타면 나가면 딴 집 들어가 살기요. 자기 육신이 끝났으면 또 딴 데 가서 또 뭐 하나 또 그냥 어디 뭐 누가 서로 좋아하는 데 있으면 들어가서 또 이제 슬그머니 가서 그거 나와가지고 또 재밌게 살면 될 텐데 죽으면 끝장인데 이것이 나 완전히 박살났는데 이러고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너무 그러고 벌벌벌 떨고 하면 그건 우리 아버님 표현으로는 그거는 정말 똥축강도 간다 이게. 왜? 두려운 마음을 먹은 만큼 자기 갈 길은 뻔합니다.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감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딱 이제 생각하고 가면 지가 가야 할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또 프랑스 말로 하면 알쏭달쏭 한 얘기가 조금 일본 말로 하면 뭐 아니까니 어떻게 들으면 알 수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들으면 또 참 헷갈리고
그런 이제 말을 했지만 이게 약간 의학에다가 철학을 가미해서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왜? 제가 소금장수인데 또 싱거운 얘기하지 말고 좀 짭짤한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짭짤한 얘기 좀 하려니까 뭐 노장 들먹거리고 뭐 공장 들먹거리고 자꾸 들먹거리니까 지가 뭐 옛날에 뭐책 본 거 자랑하려고 지금 저러나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딱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 참 명강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 또 백리길을 뭐다 그냥 달려오신 우리 고 박사님이 눈을 크게 뜨고 아주 좀 빨리 안 끝내고 이 기다리고 있는 날 기다리게 하고 지랄이야 이러고 그러고 이제 앉아 계신데 제가 눈치 보여서 더는 말 못하겠고 어제 그 스티브 잡스 얘기 우리 백박사님 많이 스티브 잡스 얘기도 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왜 떠나면서 현대자동차를 현금으로 세계 살 수 있는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을 잘 일구고 그런 세계 초일류 기업을 경영을 잘하는 분인데 기업 경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기 생명 경영은 이렇게 그 기업 경영만큼 공을 들이지 않아서 벌써 몇 년 전에 벌써 한 4, 5년 됐죠. 이제 비명에 이제 가셔서 좀 아쉬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자 도덕경 제가 출처를 꼭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근데 번역본을 읽으면 제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읽으시면 되고 제가 한 내용이 또 우리 잡지로 나오고 하니까 아는데 노자도덕경 제50장이에요. 귀생의 장입니다. 출생 입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살다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죽는 것이다. 노자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노자가 그런 등신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출생 입사라는 것은 명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부족해도 생각이 부족하면 기도 열심히 해서 정신이나 마찬 것인지 10년 영대만 밝아지면 또 안 그래요. 스스로 피해집니다. 그런데 미련 공생이가 또 기도도 안 하고 정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도 안 하고 이러니까 꼭 죽어질만 하는데 뭐냐면 출생입사. 자, 생기로부터 살만한 땅으로부터 집안으로 걸어나가서 입사. 죽음의 땅으로 집안으로 걸어들어간다. 잘 이해 안 가시죠? 삼풍백화점 막 무너지기 직전에 담배 한 대 태운다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지로부터 생기로 집안으로 나왔어요. 근데 누구한테 뭐 선물 하나 사줘야겠다고 부랴부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생지에서 사지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출생입사예요. 그걸 어떻게 막고 해결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해석으로만 일관을 합니다. 뭐 서울대 박사고 중국의 뭐 호조 선생님 누구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만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획기적으로 좀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고 저는 도덕경만 읽고 또 읽고 한 게 30년 넘게 이제 읽었는데 그러면서 아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깨닫고 그러면서 자 출생입사 생지도 시류삼 사지도 시류삼 인지생 동지사지자 역시류삼 살만한 땅에 있는 사람이 13은 되고 죽음의 땅에 사고작거리는 사람이 13은 되고 나머지 13은 인지생 동지사지자 살만한 땅인데 지발로 사지를 향해서 슬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중에 13은 된다. 부하고 왜 그럴까? 이기생생기요. 그냥 어제 살던 대로 오늘 살고 오늘 살던 대로 내일 살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 밥 먹으니까 살지 또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 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지. 도대체 생각이라고는 없어요. 어제 살던 대로 오늘 사는 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숨이 붙어있고 안 죽었으니까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인지생 동지사자 역시도산 부하고 왜 그런가 이게 생생기요. 그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너무 두텁게 습관이 돼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문 내가 들으니 선섭생자 섭생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이 귀 손주변의 귀자 세계입니다. 섭생이 뭐냐? 섭생이 뭡니까? 귀때기 붙들고
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섭정입니다. 너 알았어, 이렇게 해. 귀때기 붙들고 오니까 귀자 세 개에다가 이 손 숫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섭정, 섭생. 자, 생명경영입니다.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개문 섭생자. 내가 들으니 옛날부터 자기 생명경영을 잘한 사람은 육행부르시오. 육지를 돌아다니고 물소나 호랑이를 만날 일이 없고, 무슨 날이냐면 요새는 물소나 호랑이 있으니까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데 치러 죽을 일이 없고 이 말입니다. 섭생을 잘한 사람들은 육행부르시오 일꾼불필합격. 전쟁터에 들어가도 이 갑옷을 입고 싸울 일이 없다. 그래서 시무소특이가 물소가 풀로 들이받을 것이 없고 호무소적이죠. 그 다음에 그 호랑이가 발톱으로 할길 곳이 없다. 부하고 왜 그럴까? 이기무사지. 그는 사지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죽을 땅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도덕경 제50장에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섭생이라는 말이 시원이 돼서 지금 우리가 섭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섭생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가장 근사하게 번역을 하면 생명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전략적 생명경영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기 생명경영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내 생명을 잘 경영 관리할 것인가, 신약책을 어떻게 읽고 또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서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자기 생명에 대해서 그냥 어제 살던 대로 오늘 살고 오늘 살던 대로 내일 살고 이런 그냥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사는 삶을 빨리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의 경영 방식을 체득해서 그래서 새로운 이 삶을 영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경에서 말하는 그런 섭생의 요방이라고 해서 귀생의 장에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정말 이 생명경영을 잘해서 천수 120세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